서울 도심 한복판, 좁은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이 오래된 간판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번화가의 소음도 이곳까지는 미치지 못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흘렀죠. 그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선술집. 정든 집은 화려한 네온사인 대신 따뜻한 전구 하나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젓가락을 들며 맞은편에 앉은 두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47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예리한 눈매는 여전했지만 오늘만큼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정보사령부에서 함께 일하는 홍서윤 중위와 박미영 중위가 그녀의 맞은편에서 삼겹살을 굽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나온 것 같아요. 평소엔 업무 얘기만 하다가 끝나곤 했는데요. 하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사이버 위협 대응 때문에 정신없이 지냈거든. 니들도 고생 많았지. 미영이가 소주잔을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처음 배치받았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정보사령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도 모르고 왔거든요. 하진의 눈빛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죠. 특수부대 교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후배들을 거쳐갔지만 이 두 명만큼은 특별했습니다. 특히 서윤이는 과거 동료였던 이하람 대위의 여동생이었기에 더욱 각별했죠. 하람이는 3년 전 군사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일로 하진은 한동안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었죠. 아, 맞다. 하진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아, 네 언니 하람이가 좋아했던 부대찌개 여기서 시켜볼까? 맛이 똑같다고 하더라고. 서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곧 밝아졌습니다. 좋아요, 언니. 우리 언니가 그렇게 좋아했다면 꼭 먹어봐야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선 여전히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새 여성은 사복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절제된 몸가짐과 예리한 관찰력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특히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틈틈이 입구와 창문 쪽을 확인하는 습관을 보였죠. 오랜 군 생활이 만든 본능이었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으로서 항상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미영이가 반찬을 덜어주며 물었습니다. 언니는 언제부터 군대 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보다 훨씬 오래 하신 것 같은데. 22살 때부터니까 벌써 25년이 넘었네. 하진이 잠시 생각에 잠기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이게 내 천성에 맞더라고. 나라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거든. 특수부대 교관 시절을 거쳐 지금의 정보사령부까지 하진의 이력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희생과 아픔이 숨어 있었죠. 동료들을 잃고 때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시선들, 증명해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상처도 주었죠.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힘들지 않으세요? 남성들이 대부분인 조직에서 일하는 게 말이에요. 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 특히 특수부대 교관을 할 때는 더욱 그랬고. 하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성별은 중요하지 않더라고.
물론 아직도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선술집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5명의 남성들이 술 기운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의 옷차림과 말투, 그리고 팔뚝에 새겨진 문신들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 괜찮은 곳이네. 맨 앞서 걷던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여자들도 있고 딱 우리 취향이야. 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그들을 차분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걸음걸이, 말투, 몸집, 그리고 허리춤을 잡고 만지는 습관까지. 이들이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특히 맨 뒤에 서 있는 남자의 냉정한 눈빛이 신경 쓰였죠. 서윤과 미영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하진의 조용한 손짓에 따라 계속 식사를 하는 척했습니다. 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해. 괜히 자극하지 말고. 하지만 상황은 하진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바로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더니 노골적으로 세 여성을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의 시선에는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함이 가득했습니다. 술집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조용했던 공간에 거친 웃음소리와 시끄러운 대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5명의 남자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술을 주문하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야, 사장. 소주 5병하고 안주 푸짐하게 줘. 돈은 걱정 말고. 맨 앞에 앉은 남자가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공간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오만함이 묻어났죠. 하진은 젓가락을 놓고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리더격으로 보이는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했지만 진짜 위험한 건 뒤에 조용히 앉아 있는 남자였죠.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술을 마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계를 서는 것처럼 말이에요. 서윤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우리 그냥 나갈까요? 하진이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지만 상황은 하진의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술이 들어온 남자들이 점점 더 시끄러워지더니 급기야 세 여성의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야, 저기 예쁜 누나들 보이지? 리더격 남자가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혼자 먹기 아깝네. 같이 한잔할까? 그의 말에 다른 남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형님. 저런 고급 여자들이랑 술 마실 기회가 흔하지 않죠. 하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들의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죠. 옷차림,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뒤에 앉은 남자의 경계하는 모습까지. 이들은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요. 평범한 사람들 같지 않아요. 맞아. 하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뒤에 앉은 놈이 계속 경계를 서고 있어. 저들은 그냥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때 리더격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세 여성의 테이블로 걸어왔죠. 그의 얼굴에는 거부할 수 없다는 듯한 오만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누나들, 혼자 드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한 잔 어때요? 남자가 하진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예쁜 누나들이랑 술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식사하고 있어요. 다른 테이블로 가주시겠어요?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누나, 너무 차갑게 굴지 말아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그는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이 재빠르게 몸을 돌려 그의 손을 피했죠.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야, 너무 튕기지 말아요, 누나. 남자가 목소리 톤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좋게 말할 때 같이 놀자는 거야. 다른 남자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죠. 선술집 사장은 뒤에서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진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내심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면 서윤이와 미영이가 다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 조용히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리더에게 다가가서 귓속말을 했죠. 하진은 그의 입모양을 읽으려 했지만 각도상 불가능했습니다. 잠깐 형님. 조용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들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리더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움직임이 일반인 같지 않아요. 특히 저 나이 든 여자 말이에요. 하진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긴장했습니다. 역시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일반인이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들을 포착하고 있었거든요. 서윤이가 하진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죠. 최악의 경우 어떻게 서윤이와 미영이를 안전하게 피신시킬지,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상황을 수습할지 말이에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리더격 남자가 갑자기 하진의 손목을 잡았거든요. 그리고는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누나, 그냥 한 잔만 같이 해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 하진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거든요. 손 떼세요. 하진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데 누나,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하진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죠.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하진의 허벅지에 닿는 순간 선술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진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그녀의 눈에서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차가운 빛이 번져나갔죠. 25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을 치워. 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하진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지만 오히려 더욱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무서워라. 누나 목소리 좀 봐. 군대 다녀온 거야. 그의 말에 다른 남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서 있던 조용한 남자의 표정은 점점 더 경계심으로 가득 차고 있었죠. 그는 하진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그냥 가면 안 될까요? 리더격 남자가 서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 이 예쁜 애는 또 뭐야? 목소리도 귀엽네. 니는 뭐 하는 애야? 미영이가 서윤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희 정말 가봐야 해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자 남자들이 더욱 거칠게 웃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려. 남자친구야, 남편이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랑 놀자. 하진은 상황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남자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어쩔 건데. 경찰 부를 거야. 아니면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건데. 그는 말을 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하진의 몸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하진이 그의 손목을 단숨에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아! 남자가 갑작스러운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이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른 남자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상황이 급반전된 것이죠. 하지만 하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죠. 경고했잖아요. 하진이 남자의 손목을 더 세게 비틀며 말했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조용했던 남자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야들아,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움직임 봐. 저거 훈련받은 거야. 리더 남자가 고통 속에서도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여자 하나가 우리 다섯을 어떻게 하겠어. 하진은 그의 손목을 놓아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윤이와 미영이를 보호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한 것이죠.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전문적인 훈련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서윤아, 미영아. 하진이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장님께 경찰 신고하라고 해. 하지만 선술집 사장은 이미 겁에 질려 뒤로 숨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남자들이 하나둘씩 하진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이제 장난기가 아닌 진짜 적대감이 드러나고 있었죠. 특히 리더 남자는 자신이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에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완전히 미친 거 아냐? 리더가 손목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조용한 남자가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형님, 이상해요. 저 여자 절대 일반인이 아니에요. 움직임이나 자세를 보세요. 하지만 다른 남자들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술도 취했고 자존심도 상했죠. 무엇보다 여자 하나에게 굴복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좁은 공간 5명의 상대, 그리고 보호해야 할 2명의 후배.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맥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진을 향해 위협적으로 흔들었죠. 진짜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야, 이년아.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우리를 얕보나 봐. 여자가 주제를 모르고. 하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주제를 모른다는 말에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25년간 수없이 들어왔던 말들, 여자라는 이유로 견뎌야 했던 시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위험해요. 하진이 뒤돌아보며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니들은 뒤로 물러서 있어. 그 순간 하진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건달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특히 조용한 남자의 경계심과 관찰력은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들이 3년 전 하람이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자신이 선택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죠. 조용히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맥주병을 든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하진은 그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죠. 병을 쥔 손의 각도, 발의 위치, 그리고 무게 중심의 분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계산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맥주병을 든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자 주제의 건방져. 바로 그 순간 하진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여자 주제라는 말이 그녀의 마지막 인내심을 무너뜨린 것이죠. 25년간 특수부대와 정보사령부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주제. 하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주제를 논하네. 조용한 남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야들아, 진짜 위험해. 저 여자 절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맥주병을 든 남자가 하진을 향해 달려들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병을 휘두르기도 전에 하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면서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죠. 쿵! 남자가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1초도 채 걸리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술에 취해 있던 그들도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여자 뭐야? 한 남자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리더격 남자가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야들아, 뭐하고 있어? 여자 하나한테 이런 꼴 당할 거야. 하지만 조용한 남자는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을 시도했죠. 하진이 그것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전화는 나중에 해. 하진이 차갑게 말하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용한 남자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일반인이 아닌 건 확실한데. 하진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지 고민하고 있었죠. 하지만 상황상 어느 정도는 밝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궁금하면 알아서 찾아봐. 하진이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둘게. 나는 니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자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자 다시 주저앉았죠. 그 압력이 얼마나 정확하고 강한지 남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와 미영이는 뒤에서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냉정한 하진 언니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언니.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진이 뒤돌아보며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끝날 거야. 리더 남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이 그보다 빨랐죠. 순식간에 그의 앞으로 이동해서 손목을 잡았습니다.
뭘 꺼내려고 했지? 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진이 그의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접이식 칼이 들어 있었죠. 그녀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선량한 시민들을 위협하는 거야. 하진이 칼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한 남자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누구예요? 경찰이에요, 아니면? 하진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의외의 말을 했죠. 니들이 3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 남자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특히 조용한 남자는 명백히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하진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기억하는구나. 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하람 대위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지. 서윤이가 깜짝 놀라며 언니 이름이 나오자 몸을 떨었습니다. 미영이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아 주었죠. 조용한 남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습니다. 설마 당신이? 맞아. 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군정보사령부 소속이고 이하람 대위는 내 동료였어. 그리고 저기 있는 애는 하람이의 여동생이야. 남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술집에서 여성들을 희롱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문제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리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술 마시러 온 거예요. 거짓말. 하진이 단칼에 말했습니다. 니들 움직임이나 경계하는 모습 보면 훈련받은 티가 나. 일반 시민이 아니라는 거야.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남자들이 하진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특히 그녀가 정보사령부 소속이라는 말에 크게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진은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3년 전부터 찾고 있던 단서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하람이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진의 말에 선술 집안이 죽음과 같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이하람 대위라는 이름이 던져진 순간 남자들의 표정에서 명백한 동요가 드러났거든요. 특히 조용한 남자는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언니 이름이 왜 나와요? 하진이 서윤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조금만 참아. 곧 모든 걸 설명해 줄게. 리더 남자가 억지로 담담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하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25년간 정보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을 상대해왔거든요. 이 정도 연기로는 그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모른다고 해보자. 하진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3년 전 11월 15일 밤에 니들이 어디 있었는지도 기억 안 나겠네. 조용한 남자가 급하게 리더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하진은 그들의 모든 반응을 읽고 있었거든요. 11월 15일. 하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람이가 죽은 날이야. 교통사고로 처리됐지만 나는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미영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럼 하람 언니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람이는 군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다가 죽었어.
그리고 그 사건에 이놈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었지. 남자들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특히 조용한 남자는 이미 도망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하지만 하진이 그들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어디 갈 생각은 마. 하진이 조용한 남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네가 제일 위험한 놈인 거 다 알고 있어. 조용한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 그럼 증명해보자. 하진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정보사령부에 연락해서 신원 조회를 해볼까? 리더 남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요. 그럴 필요까지야. 왜? 떳떳하면 신원 조회 정도야 문제없잖아. 하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하진도 이 상황에서 정식으로 신원 조회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적인 자리였고 공식적인 수사 권한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모른다면 충분히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언니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진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반응을 보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때 갑자기 조용한 남자가 뒤로 물러서더니 선술집 뒷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이 그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다른 남자들이 길을 막았죠. 못 가게 해. 리더가 외치며 다른 남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진은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도망가는 남자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남은 남자들을 처리할 것인가. 하지만 서윤이와 미영이의 안전을 생각하면 이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하진은 남은 남자들을 제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망간 남자는 나중에 찾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놓치면 모든 단서가 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니들이 알고 있는 걸 다 말해. 하진이 남은 4명의 남자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리더 남자가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른다니까요. 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직접 확인해 보자. 그녀가 리더 남자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열쇠, 그리고 명함 몇 장이 나왔죠. 그중 하나를 보는 순간 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건 뭐야? 하진이 명함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대성물산이라. 이 회사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남자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진은 그 반응을 보고 확신했죠. 이 명함이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 말이에요. 서윤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언니, 대성물산이면 우리 언니가 수사하던 그 회사 아니에요. 맞아.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람이가 마지막으로 조사하던 회사가 바로 대성물산이었어.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하람이의 죽음, 군 기밀 유출 사건, 그리고 대성물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리더 남자가 마침내 항복하듯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말할게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하진이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위험하다니 뭐가 위험해. 저희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이제 위험해졌어요. 대성물산은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하진의 등골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단순한 범죄 조직 정도로 생각했는데 상황이 훨씬 복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성물산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과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짜 공포가 그녀를 긴장시켰거든요. 25년간 정보사령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어봤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뭔가 다른 차원의 위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하진이 리더 남자의 목덜미를 잡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대성물산이 도대체 뭐하는 회사길래 그렇게 무서워해? 남자가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들 눈과 귀가 어디에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하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뛰어난 요원이라고 해도 정체를 모르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무력했거든요. 무엇보다 서윤이와 미영이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언니가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진이 서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람이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니 더욱 가슴이 아팠거든요. 무엇보다 하람이의 여동생인 서윤이가 이 모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술집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죠.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울려 퍼지는 엔진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리더 남자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끝났다. 이미 늦었어요. 뭐가 늦었다는 거야? 하진이 그의 멱살을 잡으며 다그쳤습니다. 아까 도망간 놈이 신고했나 봐요. 남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죽었어요. 하진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까 도망간 조용한 남자가 조직에 연락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서윤아, 미영아. 하진이 급하게 두 후배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뒷문으로 나가서 경찰서로 가. 하지만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지금이 고집 부릴 때가 아니야. 하진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니들이 여기 있으면 내가 제대로 싸울 수도 없어. 그때 선술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서더니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죠.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훈련된 움직임을 보면 이들이 앞서 만났던 건달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문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마진 씨죠. 맨 앞에 남자가 정중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하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감시받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녀는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적의 숫자, 무장 상태, 그리고 탈출로까지. 니들이 누구야? 하진이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너무 깊이 파고들었다는 거죠. 이하람 대위처럼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하진의 이성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이들이 하람이를 죽인 장본인들이라는 확신이 섰거든요. 3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복수심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니들이 하람이를 죽였구나.
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사고였습니다. 남자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거짓말. 하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람이는 니들의 비밀을 파헤치려다가 죽었어. 서윤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언니를 왜 죽였어요? 정작 남자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이하람의 여동생이군요. 안타깝게도 당신도 너무 많이 알게 되었네요. 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번개처럼 움직여 가장 가까이 있던 정장 남자에게 달려들었죠.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진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했거든요. 쾅! 두 사람이 부딪히는 소리가 선술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진의 주먹이 남자의 턱을 스쳤지만 그도 하진의 어깨를 가격했죠. 둘 다 뒤로 밀려났습니다. 역시 소문대로군요. 남자가 입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실력이 좋네요. 하지만 상황은 하진에게 불리했습니다. 상대는 3명이었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들이 어떤 무기를 숨기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정장 남자 2명이 서윤이와 미영이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이 그것을 막으려 했지만 리더격 남자가 그녀의 길을 막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리더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폭력을 원하지 않아요. 조용히 우리와 함께 오시면 됩니다. 어디로? 하진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싶어 했던 진실을 보여드리죠. 남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하람 대위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왜 죽어야 했는지 말이에요. 하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년간 찾아왔던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유혹과 서윤이들의 안전 사이에서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을 내렸습니다. 좋아. 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아이들은 놔줘야 해. 그건 불가능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럼 거래는 끝이야. 하진이 다시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술집 뒷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특수부대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온 것이죠. 검은 헬멧과 방탄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을 본 순간 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보사령부 특수수사팀이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선두에 선 대원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정장 남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들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었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장 남자들이 특수부대원들에게 주의를 돌린 사이 그녀는 서윤이와 미영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였거든요. 특수부대원들이 선술집 안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는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훈련된 움직임으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통제했죠. 하진은 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뀐 것에 당황했지만 일단 서윤이와 미영이가 안전해진 것에 안도했습니다. 이마진 소령. 특수부대 지휘관이 다가오며 격려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신고라니 누가 신고를 한 거죠?
지휘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대성물산 관련 중요 인물들이 이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진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정보사령부의 특수수사팀이 이렇게 빠르게 출동하는 것은 평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익명의 제보만으로 이런 대규모 작전을 펼치는 것도 이상했죠.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들 중 리더가 하진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하진은 섬뜩한 예감을 느꼈죠.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거든요. 소령님, 지휘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본부에서 즉시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당장요. 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지휘관의 목소리에 어딘지 모르게 경직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진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특히 지휘관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그녀를 이곳에서 격리시키려는 것 같았죠. 서윤이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하진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휘관이 무전기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진에게 다가와서 예상치 못한 말을 했죠. 소령님, 죄송하지만 잠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라니요? 하진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조사를 말하는 거죠? 본부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지휘관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령님이 사적으로 대성물산을 조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거든요. 누군가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대성물산이 있었죠. 잠깐만요. 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언제 사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휘관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하진을 둘러싸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그녀를 체포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장 남자가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소령, 이제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큰 조직인지 말이에요. 하진의 등골에 오한이 흘렀습니다. 대성물산의 영향력이 정보사령부 내부까지 침투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그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국가기관까지 조종할 수 있는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서윤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진은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조직 내부의 배신자들, 대성물산의 거대한 음모,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이와 미영이의 안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죠. 소령님, 지휘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항하지 마시고 순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진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3년간 찾아왔던 진실이 바로 코앞에 있었고 하람이의 복수를 할 기회도 이때뿐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서윤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어요. 그 순간 하진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대원의 무기를 빼앗아 안전장치를 해제했죠.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분위기 속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소령님, 위험합니다. 지휘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건 니들이야. 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대성물산에게 매수당한 놈들이지. 정장 남자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영리하시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하진이 그를 향해 총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선술집 밖에서 폭발음이 들려온 것이죠. 그리고 연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연막탄을 터뜨린 것 같았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진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지는 틈을 타서 서윤이와 미영이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다른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죠, 소령님? 뒷문을 지키고 있던 대원이 말했습니다. 하진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심지어 동료였던 특수부 대원들까지도 말이에요. 대성물산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서윤아, 미영아. 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신호에 맞춰서 바닥에 엎드려. 두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하진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면 돌파밖에는 방법이 없었죠. 그녀가 갑자기 천장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했습니다. 그 소음에 모든 사람들이 잠시 주춤한 사이 그녀는 서윤이와 미영이를 데리고 창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세 사람이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1층이었기 때문에 큰 부상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진짜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뒤에서 추격팀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진은 서윤이와 미영이의 손을 꽉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미로 같은 골목길을 누비며 하진은 서윤이와 미영이의 손을 꽉 잡고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추격팀들의 발소리와 무전기 소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 잡히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테니까요. 언니, 더 이상 못 뛰겠어요. 미영이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하진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지하철역이 보여. 하지만 지하철역 입구에도 이미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성물산의 손길이 도시 곳곳에 뻗쳐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하진은 재빨리 방향을 바꿔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조직이길래. 하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저기 봐요. 하진이 서윤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작은 인터넷 카페가 보였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었죠. 하진은 즉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거기로 가자. 하진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재빨리 인터넷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심야 시간대라 사람이 거의 없었죠. 하진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컴퓨터를 켜고 앉았습니다. 언니, 뭐 하려고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찾는 거야. 하진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람 언니가 남긴 자료들 말이야. 하진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하람이가 생전에 사용했던 은밀한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죠. 3년 전 하람이 죽기 직전에 남긴 암호화된 파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몇 분간의 시도 끝에 마침내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폴더들을 보는 순간 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대성물산 기밀, 군부 내부자, 자금 세탁 루트 같은 폴더명들이 보였거든요. 이게 다야. 하진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하람이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이 여기 있어.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대성물산이 단순한 물류회사가 아니라 국제적인 무기 밀매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북한과 중동 지역의 첨단 군사 기술을 판매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보사령부 내부에 그들의 협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위급 장교들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심지어 오늘 선술집에 나타났던 특수부대 지휘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언니가 이런 걸 다 알아냈었구나. 그래.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람이는 나라를 지키려다 죽은 거야.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리느냐였습니다. 정보사령부 내부도 믿을 수 없고 경찰도 대성물산의 영향력 아래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터넷 카페 입구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진은 재빨리 파일들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미영아. 하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숨어 있어. 두 후배가 재빨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진은 마지막 파일을 복사하면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죠. 이 증거들을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파일 복사가 완료되는 순간 검은 정장 남자들이 하진을 발견했습니다. 임소령, 관념하세요. 하진이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관념은 무슨? 이제 시작이야. 그녀가 갑자기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올려 가장 가까운 남자에게 던졌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는 사이 하진은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갔죠. 화장실에서 서윤이와 미영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들에게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KBS 뉴스데스크 송민호 기자에게 가.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언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서윤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나는 시간을 벌 거야. 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니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뒷골목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하진은 서윤이와 미영이를 먼저 내보낸 후 자신도 창문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에서 서윤이가 하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같이 가요. 혼자 남으면 위험해요. 하진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하람 언니의 복수를 완성하는 거야. 미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야. 하진이 두 후배를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강철의 그림자니까. 그때 인터넷 카페에서 추격팀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서윤이와 미영이를 반대 방향으로 보내고 자신은 추격팀들을 끌어들였죠.
이리 와, 이 개들아. 하진이 소리치며 다른 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명의 추격팀이 하진을 따라 달렸습니다. 하진은 25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체력을 총동원해서 도시를 누볐죠. 옥상에서 옥상으로, 골목에서 골목으로. 1시간여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하진은 한강변에 버려진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뛸 힘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이곳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하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최후의 준비를 했습니다. 철파이프, 공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곧 추격팀들이 창고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윤이와 미영이가 안전하게 도망쳤을 것이고 하람이의 복수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마진. 창고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와라. 하진이 창고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보름달이 그녀의 모습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대성물산의 보스로 보이는 남자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군. 정말 소문대로야. 하진이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경찰차, 언론사 차량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와 미영이가 성공한 것이었죠. 게임 끝이야. 하진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성물산의 보스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하람이가 남긴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몇 개월 후 하진은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성물산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았죠. 하진도 정보사령부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언니, 저는 언니처럼 강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언니가 보여준 진정한 용기를 배우고 싶어요. 하진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그들은 하진을 강철의 그림자라고 불렀고 그녀의 말은 후배들 사이에서 좌우명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폭력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결단이다.